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해안에선 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식품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소비자의 걱정을 덜기 위해 매일 방사능 검사도 진행합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을 놓은 듯 바다 위에 펼쳐진 굴 양식장입니다. 들어올리는 줄마다 어른 주먹만한 굴이 달려 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일대 굴 양식장들이 본격적인 굴 채취를 시작했습니다. 빈산소가 약간 발생해서 폐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수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년 수확철에 남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굴은 13,000여 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굴은 능숙한 작업자의 손길 몇 번에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월 말까지 정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집에 놀다가 이제 이거 시작하니까 좋죠. 수협도 첫 경매를 열고 본격적인 굴 위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식품 안전에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의 걱정을 덜기 위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샘플로 돌려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 안전하다 하면은 굴을 경매를 해가지고 소비를 시킵니다. 바다 내음을 머금은 남해안의 굴 채취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컨테이너 수천 개를 쌓아두고 통관과 가공, 수송하는 곳이 바로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데요. 국내에선 경남 양산과 경기도 의왕 두 곳에만 있습니다. 웬만한 산업단지와 맞먹는 규모로 경제 유발 효과를 내는데 진해 신항 건설에 따라 새 컨테이너 기지가 어디에 생기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 고속도로 옆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부산항으로 들고 나는 컨테이너를 단기간 보관합니다. 130만 제곱미터 면적에 연간 14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가동률은 10%를 조금 넘습니다. 주 고객인 부산항 북항의 기능이 부산항 신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항 신항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에는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컨테이너로 곳곳이 몸살입니다. 2030년부터 진해 신항까지 들어서 2040년 4,200만 TEU를 처리하게 돼 컨테이너 기지 건설이 시급합니다. 경남도의회 창원도의원 20명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컨테이너의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세관 기능과 화물 재포장, 가공 등 산업을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습니다.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ICD 건설 방안을 제안하고 공모사업 등에도 민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는 150만 제곱미터, 산업단지 1개 면적입니다. 내륙 컨테이너 기지 건설에는 경상남도도 이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으로 입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진해 신항 배후단지에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배후단지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한 면적은 1,400만 제곱미터지만 현재 830만 제곱미터만 확보됐습니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배후단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한 2030년 진해 신항 개항 전까지 500만 제곱미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원 진해 지역의 컨테이너 기지 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륙인 김해시 등으로 후보지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1,200억 원대 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서 남해군의 요청으로 관련 절차가 일시 중단된 건데요. 남해군은 사업비 증액 근거를 더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희원 기자입니다. 60년 넘은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남해군. 사업비 695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지난 6월 500억 원이 더 늘어난 1,200억 원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 면적이 크게 늘었고 자재값이 올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적정성을 검토해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다음 달 확정 사업비를 남해군에 알릴 계획이었지만 결과 통보 10여일을 앞두고 관련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남해군이 재검토 일시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간 보고회에서 센터 측의 추정 사업비는 850억 원, 남해군이 신청한 것보다 350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재조사 의뢰의 핵심인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해군은 지상에 읍성과 보호수가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 증가가 필수라며 다음 달 문화재청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재검토 재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축 당시에 조금 어렵더라도 욕심을 좀 부려보자는 게 주민들과 우리 행정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한 면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1억 원 정도. 남해군 계획대로라면 지하주차장을 늘리는 데만 120억 원 넘는 예산이 듭니다. 지금 가뜩이나 좀 어렵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 청사만 크게 호화롭게 짓는다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호응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으로 예정됐던 준공도 이미 2년이나 늦어진 상황. 사업 규모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면서 남해군의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온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의령과 산청 등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거창이 6도, 함안이 5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짙게 끼어있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창녕이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함안이 2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합천이 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거창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창원시 대산면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식당 내부 32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양초를 켜는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는 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소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발병 지역의 소 반입을 금지합니다. 경상남도는 그제부터 가축시장 14곳을 폐쇄한 데 이어 젖소 거래를 통한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경기와 충청, 충남, 강원, 인천의 소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충남에서 발병한 럼피스킨병은 현재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등이 불특정 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폭력 대응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공원과 등산로 등 67곳에 CCTV와 비상벨 등 630여 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CCTV 500여 대를 2026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10억 원을 들여 골목길 1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창원과 진주에 이어 김해에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설치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이 어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이 특정 지역과 기관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제 경남도 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 사기, 금품 수수와 향응, 뇌물과 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청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와 유착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0억 원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된 합천군 호텔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뒤 붙잡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창원시 서성동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서 패널 고정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창원의 한 영세 건설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